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유도전압 조정기, 특수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상 유도 전동기를 보도록 하죠. 단상 유도 전동기. 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개가 회전 자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단상인 경우에는 회전 자개가 아닌 바로 교번 자개를 이용하는 거죠. 교번 자개. 즉 교대로 바뀌는 그러한 자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우리가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 특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교번 자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즉 자개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도 전동기 자체만으로는 회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기동기가 필요합니다. 기동기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역률이나 그 다음에 효율이 나쁩니다. 효용률이나 효율이 나쁘다. 또한 세 번째, 삼상에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용량이라고 하면 중량이 무겁고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 자, 보통 가정용 소형 전동기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으로 보면 별로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기동기가 필요하고 역류 효율이 나쁘고 중량이 무겁고 비싸다. 가정용 소형 전동기로 사용된다. 근데 우리가 단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통해서 가정용 소형 전동기 선풍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때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보면 기동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죠. 기동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발 기동형. 자, 두 번째는 반발 유도형. 그렇죠?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콘덴서 기도형. 콘덴서 기동형. 자, 네 번째가 분상 코일형. 다섯 번째 쉐이딩 코일형이 있습니다. 쉐이딩 코일형. 자,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이제 기동법에 따른 종류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특징들만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여기에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기동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기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커야 된다. 그죠? 바로 기동에서 중요한 것은 기동 토크입니다. 기동 토크. 자, 기동 토크를 큰 순서대로 했을 때, 자, 위쪽으로 갈수록 기동 토크가 큽니다. 그 얘기는 반발 기동형이 기동 토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코일형, 바로 쉐이딩 코일형. 요 순서대로 기동 토크의 순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순서를,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각각에 따른 특징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자, 반발 기동형입니다. 반발 기동형은 기동을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브러쉬의 단락을 이용합니다. 브러쉬의 단락을 통해서 단락하게 되면 뭐예요? 전류가 크겠죠. 그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토크가 크게 되면서 반발 기동형 같은 경우는 브러쉬의 단락을 이용하여 단락 전류의 큰 토크를 이용해서 기동을 한다. 그러니까 브러쉬의 단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크다. 그가 나머지들 중에서 가장 크다. 자, 역회전 시에는 이 반발 기동형의 역회전은 어떻게 하냐? 브러쉬의 이동을 통해서
브러쉬를 이동하여서 어떻게 한다? 역회전이 가능하다. 이것도 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자, 반발 유도형 전동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반발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중 코일의 형식이 됩니다. 이중 코일. 자, 이중 코일인데 하나는 전기자 코일이 있고 하나는 농형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코일 같은 경우, 전기자 권선 같은 경우에는 기동시 사용이 되는 거고 농형 같은 경우에는 운전시 사용이 된다. 이중 코일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효율이나 역률은 반발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반발 기동형보다는 효율은 나쁘고, 그죠? 효율은 낮고 역률은 좋다. 역률이 좋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자, 콘덴서 기동형은 기억하셔야 될 게 얘는 뭘 사용합니까?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자, 전동기는 다 뭡니까? L, 코일입니다. 이 코일에 이 콘덴서를 사용했다. 라는 얘기죠. 콘덴서를 사용했다. 그 얘기는 L과 C가 뭐예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역률이 가장 좋다. 그죠? 역률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콘덴서를 이용한, 자,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회전 주권선과 보조권선이 있습니다. 이 콘덴서는 주권선 플러스 보조권선이 이제 기동권선이라는 게 있죠. 기동권선. 그러면 주권선과 기동권선의 위상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상이 두 개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리가 된다. 즉, 이 콘덴서 기동형도 이거 뭐예요? 분상 코일형이죠. 이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콘덴서 기동형도 분상 전원 코일형의 한 종류입니다. 분상 코일형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세탁기나 가정용, 냉장고, 선풍기. 그래서 즉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사용되고 있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다 콘덴서 기동형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상 코일형. 자, 분상 코일형의 특징을 보면 어떠한 게 있느냐? 자, 기동 토크가 적다. 기동 토크가 적어요. 토크가 작다. 이게 뭐예요, 이거? 기동 토크가 작은, 밑으로 갈수록 기동 토크가 작잖아요. 기동 토크가 작다. 그리고 대신에 기동 전류가 커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전동기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과 정반대라는 거죠. 전동기의 기동 뭡니까?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커야 된다 했는데 뭐예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상 코일을 역회전식. 자, 얘도 마찬가지로 주권선이라는 게 있고, 기동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동권선을 다른 말로 이제 보조권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회전을 하려면 주권선이나 보조권선 둘 중 한 선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극성 반대. 두 개 중에 한 개를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역회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자, 쉐이딩 코일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딩 코일형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구조가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하다. 마찬가지로 기동 토크가 작다. 그죠? 기동 토크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효율도 낮고 속도 변동률도 나쁘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역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역회전 불가능. 그래서 이 정도만 단상 유도전동기의 각각에 대한 특징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겁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순
큰 순서가 뭐냐? 이게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순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시고 각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 중요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유도전압 조정기. 자, 말 그대로 전압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구조를 봤을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단권 변압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권 변압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차 측의 전압을 단권 변압기에서 여기에 전압을 V1이다 라고 하면, 자, 그리고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이 여기는 E1, 요거랑 같죠, 그죠?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을 E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측에, 즉 고압 측에 걸리는 전압 V2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단권에서는 E1 플러스 E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권 변압기에서는. 자, 이 원리는 자, 여기에 있는 자속이 여기에 쇄교가 되면서 여기는 틀림없이 E2라고 하는 전압이 유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유도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회로도를 그대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코일이 있고 여기에도 코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은 V1이 되고요. 자, 여기에 전압은 V2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전압이 E1, 여기에 전압을 E2라고 했을 때 이 유도전압 조정기는 이것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 코일을 이만큼에 대한 각도만큼 회전시켰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각도를 제가 편의상 세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속은 이러한 방향의 자속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방향의 자속.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자속 중에서 자, 이것을 분리해 봤을 때 이러한 자속이 이러한 성분의 자속이 있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자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코일에 쇄교되는 자속은 요 성분만이 여기에 쇄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것의 길이는 뭡니까? 코사인이 됩니다.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2가 아니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다? E2 코사인 세타만큼에 대한 전압이 걸리더라 이거죠. 자, 그럼 V2라고 하는 것은 E1 플러스 E2 코사인 세타만큼의 전압이 걸리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은 세타가 요만큼일 때이죠. 그럼 이 코일이 만약에 요만큼 오게 되면 코사인 90도가 돼서 E2 코사인 세타는 0이 되고요. 만약에 이 코일이 이러한 방향으로 되게 되면 자속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쇄교하는 자속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즉 여기에 있는 세타 값에 따라서 E1은 V2라고 하는 것은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코사인 세타만큼의 전압이 유기가 되더라. 즉 이 유도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세타 값을 통해서 V2라고 하는 값을 조정하는 유도전압 조정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고 유도전압 조정기, 그죠? 단상 있고 그 다음에 3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특징과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특징, 즉 비교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단상이기 때문에 바로 교번 자개를 이용합니다. 교번 자개를 이용을 하고요. 삼상은 삼상 자체가 회전 자개죠. 그래서 회전 자개를 이용합니다. 회전 자개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1차 측, 그죠? 이쪽은 2차 측입니다. 1차 측과 2차 측 간에 이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위상차가 없습니다.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상 같은 경우에는 1차 측과 2차 측 간에 위상차가 존재합니다. 위상차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 이 세타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자속이 이러한 방향이 된다라고 했고, 이때 요 부분이 2차 코일에 쇄교되면서 E2 코사인 세타만큼의 자속을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부분에 자속도 있지만 요 부분에 가로축에 대한 자속도 존재합니다. 이 자속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로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즉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자속과 동일하게 코일을 감아서 이러한 방향의 자속을 생성한다면 이 코일을 감아서 이러한 방향의 자속을 생성한다면 이 방향의 자속과 이 방향의 자속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그죠? 즉, 이 코일은 이 전압 강화를 뭐 할 수 있다? 보상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는 이 자속에 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코일을 우리는 단락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단락 코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단락 코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삼상에서는 단락 코일이 필요하지 않더라. 그렇죠? 삼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다음 중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놓고 바꿔서 내더라. 그래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통적으로는 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공통점으로는 뭐가 있느냐?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타 값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전압 조정이 쉽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특수전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전동기. 이 특수전동기는 사실 많죠. 우리가 모르는 특수전동기는 많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 또 하나는 딥 슬롯. 딥 슬롯. 딥프라고 하는데 딥 깊은이죠. 딥 슬롯 유도전동기. 세 번째는 유도 발전기.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를 반대로 사용한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유도 발전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연도나 또는 문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와 딥 슬롯 유도 전동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특징은 기동 토크가 크다 이겁니다. 기동 토크가 크다. 우선은
기동 토크가 크다. 자, 그럼 먼저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들 이중이라고 하는 건 슬롯이 두 개가 있다 이겁니다. 슬롯이 두 개,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상층에는 저항이 큰 도체. 그래서 상층에는 저항이 큰 도체. 자, 잘 생각해 보면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선 굵기가 얇은 도체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하층에는 저항이 작은, 그죠? 저항이 작은 도체를 사용을 한다. 그 얘기는 전선 굵기가 굵은 도체를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중 농형에서 특징은 뭐가 있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기동 토크 크다. 그죠? 그 다음에 효율이 좋다.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역률은 나쁘다. 역률이 나쁘다. 그죠?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작다. 기동 토크랑 최대 토크는 다른 거죠. 그죠? 최대 토크가 작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딥 슬롯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딥, 깊은, 슬롯이 깊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이 슬롯의 깊이가, 이 폭에 대해서, 이 깊이가 깊은, 그죠? 슬롯의 깊이가 깊은 유도 전동기가 딥 슬롯 유도 전동기입니다. 이 딥 슬롯 유도 전동기도 특징이 기동 토크가 크다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딥슬롯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 기동 토크는 작습니다. 뭐에 비해?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는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동 토크 자체는 큰데 이중 농형보다는 기동 토크가 작다 이런 얘기고요. 자, 냉각 효과가 크다. 냉각 효과가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운전 특성이 좋다. 운전 특성이 좋다. 그 다음에 역률이 낮고, 역률이 낮다.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작다. 최대 토크가 작다. 즉, 여기에서 이중 농형이나 딥슬롯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는 크지만 최대 토크는 작다. 둘 중에 기동 토크를 비교해보면 이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더 크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발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발전기는 말 그대로 유도 전동기를 회전력을 주면 발전하는 방식이 유도 발전기가 되겠죠. 그럼 이 유도 발전기는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바로 동기기죠. 동기기가 실질적으로 발전기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동기 발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유도 전동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구조가 간단하다. 그죠? 구조가 간단하다. 자, 동기기의 큰 문제점이 뭡니까?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그죠? 유도 발전기 난조 발생이 없다. 난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난조 발생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단락 전류가 작다. 좋은 겁니다. 단락 전류가 동기 발전기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점으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효율과 역률이 낮다. 동기기에 비해서 효율과 역률이 낮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단상유도 전동기나 유도 조정기라든가 특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각 종류별 전동기의 특징을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시고 암기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도 전동기와 관련된 이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